현대소설 버들댁 할게. 버들댁은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버들댁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고, 자, 들판과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돌았다. 이게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들판에는 겨울 보리들이 파랬다. 자, 바다에는 뿌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는데, 뿌연 먼지 같은 안개가 쫙 깔렸는데, 보면 그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 이 배경 묘사가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거야. 뭔가 답답한 일이 있나 봐. 버들댁이 주인공의 심리와 조응하는 배경 묘사고요.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은 언제 이 자식은 누군가냐? 왜 한숨을 쉴까? 자,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심리를 직접 제시했지, 그치?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한숨 쉬는 건 좋아서 한숨 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어 제 앞가림을 하고 살려는가. 이 자식이 누구냐면 버들댁의 손자야. 버들댁의 손자 누구냐면 용복이에요. 용복이 그러니까 변변찮은가 봐. 용복이가 제 앞가림을 하고 살려는가. 그러니까 손자가 변변치 못한 거야. 손자가 변변치 못하다. 죽기 전에 그놈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인데, 이게 그놈 당당하게 사는 거, 이게 버들댁의 소망인데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암담한 생각에 지금 가슴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답답한 거야.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다.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용복 손자라 그랬지. 손자가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축구문 불 좀 떼징 하면서 사투리 사용한다, 그치? 저 전라도 쪽인가 봐. 사투리 사용하면 항토적이다 하고 볼러의 센스를 오른쪽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어놓았다. 하살포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 닿았다. 곧 볼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버들댁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떼곤 하는 기름을 용복은 집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 떼려고 들었다. 굉장히 버들댁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는데 손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 버들댁과 용복이 대비되는 모습이야. 용복은 아까운 줄 모르는 거야. 용복이 대비되는 모습이고, 자, 그렇지만 버들댁은 손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는 거야. 우리 손자 추울까 봤어. 자, 그러니까 손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나타나 있고, 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복은 이불을 덮고 들어누웠다. 버들댁은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버들댁이 몸도 편치 않나 봐. 그지? 그러니까 버들댁의 힘든 처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힘들게 손주를 키우면 좀 얘가 좀 할머니한테 효도 좀 하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유일한 손자 용복 때문이었다. 자, 이게 이제 용복이가 버들댁의 삶의 이유야.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다. 보물 누가? 용복이. 용복을 비유적으로 보물로 비유했지, 그치? 용복을 비유적으로 못났건 어떻게 했거나 버들댁한테는 보물 같은 존재인 거야. 자, 늦둥이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게 늦둥이 아들 누구냐면 용복의 아버지. 용복의 아버지, 그러니까 버들댁의 손자 있었는데, 막리를 하러 다니다가 싸움을 하고는 교도소에 갔다. 두 해 뒤 겨울에 나와서 어디엔가 취직하고 요리한 거를 다닌다더니 어느 날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자,
용복의 아버지, 용복 아버지의 아버지고요. 용복의 아버지의 삶이 요약적으로 제시됐다, 그지? 요약적으로 제시되었고, 자, 사람들이가 교도소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리학원 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기를 하나, 이 갓난 애기가 누굴까? 용복이겠지, 그지? 용복이를 데리고 온 거야. 미장원 천녀가 낳은 아기라는 것이다. 미장원 천녀는 용복의 어머니가 되겠지, 그지? 용복의 어머니. 그러면서 잠시 맡아 키워주면 돈 벌어 결혼식도 하고, 살림 차린 다음에 데려가겠다는 것이다. 근데 아들은 아기를 맡기고 무소식이었다. 소식이 없는가. 거들댁은 그 아기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어 먹어 키웠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 해가지고 요까지는 뭐야? 용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련된 과거 이야기지, 그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근데 용복은 제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 자기 아버지 길이 좋은 길이니?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비슷한 이런 방탕한 삶을, 아버지와 비슷한 쌈박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농고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닌다더니 그것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했다. 이 자식은 싸움질을 하는지 가끔 눈두덩이 멍들거나 입술이 트인 채 방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버들댁은 손자의 다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미어지는 듯 싶었다.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먹는 자리를 볼과 입술로 비벼주었다. 아, 참 할머니가 그치? 손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났지, 그지? 애틋한 마음,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야. 손자가 멍이 들어가지고. 자,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이나 할 일이지 누구하고 싸울게 이랬냐. 버들떼기 애달픈 소리를 하자 용복은 장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했다. 자기가 뭐 복싱 같은 걸 한다고 뭐 거짓말 했나봐. 용복의 거짓말. 이게 거짓말. 정말 선박질하면서 도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 연습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국가대표가 뭐 하는 것이라냐? 금메달만 몇 개 따면 가만히 앉아 편히 먹고 사는 것이지. 금메달 따기가 쉬워? 자, 금메달 따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쉽게 먹고 사는 거. 그 가정이 되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호다, 좋다 이런 거야. 좋다,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 호다하고 말했다. 그거 좋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은 새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다.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를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짓거리는 말, 좋은 일에 호다, 좋다, 제발 그렇게만 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래서 호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것을 암시하고요. 자, 그런디 얼굴은 어쩌다가 그렇게 다쳤냐? 할머니는 손자가 먹는 곳을, 자, 얼굴은 어쩌다 그렇게 다쳤냐 했는데 아까 전에 뭐 했어? 도장에서 운동하다 다쳤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 말 다시 또 묻잖아, 그지?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버들떼기 용복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용복의 말을 어떤 말? 도장에서 운동하다 다쳤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어쩌다 또 다쳤냐? 그렇게 또 묻는 거야. 할머니는 손자의 먹는 곳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었다. 아이고, 여기 다칠 때 내 새끼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렸다. 용복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게 염려 말고 얼른 이단치 돈이나 내놓으시오. 돈 달래요.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지난달에 가져간 돈 다 썼냐? 30만 원 그것이 돈이 간란가? 이 사람아, 그것이 뭔 소리냐?
그 돈은 버들떼기 번 돈이 아니고요. 면사무소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무연고 독거 노인에게 주는 생계비야. 근데 버들떼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놔두었다가 손자에게 주곤 하는 것이었다. 자, 손자에 대한 버들떼의 정성이지, 그지? 한 번도 무연고 노인인데 그러면 생각이 힘들잖아. 소득도 없고 그런 노인에게 주는 돈을 갖다가 한 번도 안 쓰고 누구한테? 용복이한테, 그지? 주니까 버들떼의 정성이고요. 중약부분 줄거리. 사고를 친 용복 때문에 버들떼는 돌을 꾸러 다닌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한 버들떼는 결국 강주 양반을 찾아간다. 버들떼는 강주 양반을 향해 강주 양반 나 돈 30만만 조금 꿉시다. 강주 양반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사고를 쳐가지고 용복이 사고를 쳐가지고 돈을 30만원 큰 돈도 아니네. 빌리러 간 거야. 열흘 뒤에 돈 나오면 줄게 하고 말했다. 수문댁 옆에 있는 수문댁가 아이고 어질병 앓는 사람이 옌병 앓는 사람 보고 병 고쳐주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용복 할머니가 그러니까 버들떼기 누구한테? 강주 양반한테. 강주 양반 처지가 옌병 앓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처지가 더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성변이 안 좋은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야. 강주 양반도 시방 마음이 천금만근이라. 천금만근이라요. 마음이 천금만근이라는 거야. 뭐야? 힘들다는 거야. 힘들면. 그래서 교동댁이 그 말을 받았다. 부산딸이 시방 많이 아프다요. 부산딸이 누구의 강주 양반 부산딸이 이게 많이 아프대요. 강주 양반이 지금 마음이 천금만근인 이유. 강주 양반이 힘든 이유야. 힘든 이유.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자 마산공단으로 간 딸이었다. 이게 누구? 강주 양반의 딸.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버스 차장을 했다. 버스 회사들이 차장들을 해고시키자 함께 사는 남자하고 술집을 찾았다고 했다. 강주 양반은 그 딸에게 부채가 많다. 부채는 빚이잖아. 빚. 실제 빚이 아니고요. 실제 빚이 아니고 마음의 빚이 많은 거야. 잘 딸인데 마음의 빚을 얘기한 빚. 자, 결혼식도 치러주지 못하고 딸 결혼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혼수 한 가지 해주지 못한 것이었다. 자, 이게 요까지가 강주 양반의 딸에게 있었던 일을 딸에게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갈게. 자,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봐.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돈 보태줄 자식도 없고 강주 양반의 처지지, 그지? 강주 양반의 처지가 자, 버들떼만큼 딱하네, 그지?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주는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하지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어. 이건 누가 하냐면 족값을 대는 상근이가 시제는 집안 제사거든. 집안의 제사를 모시러 왔다가 수윤이 얼근해져가지고 와가지고 강주 양반한테 아이고 못하러 그렇게 오래 샀냐고 뭐 벌어놓은 데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빌어먹어가면서 못하러 그렇게 오래 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강주 양반은 얼굴이 붉힌 채 자 글쎄 말이씨 하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버는 것도 없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 이러니까 강주 양반이 글쎄 말이씨 하고 얼버무렸는데 그러나 이 상근이 돌아간 다음에 그는 개자식 지놈이 나한테 살 한 대밥을 보태주었다냐 돈 100원짜리 한 개를 던져주었다냐 시가 어쩌자고 부끄럽고 어쩐다고 부끄럽고 구차하지 않아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느냐고 그래. 내사 뿔뿔 기어다니든지 바람벽에 똥을 바르고 살든지 집어먹고 살든지 지놈이 아랑곳할 것이 무엇이면야 무엇이여잉 하고 노여했다는 말이 마을 안에 나돌아다녔다. 자, 상근에 대한 보태준 것도 없이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야, 그지? 그러니까 상관에 대한 강주 양반의 분노지. 양반의 분노. 그만큼 양반이 처지가 딱하다는 거야. 이 처지가 누굴 도와줄 만한 처지가 딱한 누굴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렸다. 왜? 돈 빌리러 왔는데 자기보다 더 딱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더 이상 말을 못함. 수문댁이 말했다. 그 딸이 이암이 걸렸다. 않아요. 그 딸이 이암이 걸렸대. 이 굉장히 어떡해요. 강주 양반한테 절망적 상황이지, 그지?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한다요. 그래서 강주 양반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 400만 원을 다 보내줘 버렸다요. 아이고, 그래서 어쩌게라요? 그래도 강주 양반이 살아있기 땐세 아버지 너도 참말로 잘하셨구먼 이라오. 아, 사투리 힘들다, 그지? 아버지나 댕께 그런 돈을 보내주제. 세상 어느 누가 깽전 한 푼 보태준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그만 그렇게 보태주지 누가 보태주겠냐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려서 못 빌렸지, 그지? 이렇게 이료의만을 하는 것이지만 버들떼의 마음 벌써 절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여기서 돈을 못 빌린 거야. 자기보다 더 딱하고 힘든 처지에 강주 양반을 모습을 보고 온 거야. 자, 핵심 정리해보자. 자, 현대소설이고 연작소설.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되어 있고,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작가 시점이고, 자, 주제는 버들댁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고요. 자, 특징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과거 사건들을 중간중간 요약적으로 제시하지, 그지? 용복의 일이라든지, 용복의 아버지가 용복을 데려왔던 일, 그리고, 강주 양반의 딸 얘기라든지 이런 걸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쇠약한 몸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손자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버들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자, 고생했어.